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앨범 아래 최신 분기 보고서랑 연차 보고서, 또 투자자 발표 자료를 가지고 이 기업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임무는 이 문서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한 가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전기차 혁명의 심장에 있는 거인인데 지금 당장은 아주 혹독한 시장의 겨울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이 기업이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전략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서류 더미 속에서 앨범알이라는 회사의 정체부터 명확히 하죠. 주식 시세창에 뜨는 그 이름 너머에 이 사람들은 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앨범알이 스스로를 필수 자원을 핵심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이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땅속에서 귀한 걸 파내서 최첨단 산업에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2024년 매출 자료를 보면 사업 구조가 명확히 보여요.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에너지 저장 부문이고요.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합니다. 에너지 저장 부문이 절반이 넘는다는 건 와, 사실상 이 회사의 운명이 전기차 시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기회이면서 동시에 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두 번째 사업 부문은 특수 소재로 한 25% 정도 되는데 여긴 좀 더 다양해요. 브롬 같은 물질로 불에 잘 안 타는 난연제도 만들고요. 특수 리튬 화합물로 의약품이나 농업용 제품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19%를 차지하는 캣진 부문은 정유 공장에서 기름 품질을 높이는 데 쓰는 촉매를 만들어요. 뭐랄까 비교적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리튬 원툴 기업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 사업장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자료에 나온 칠레 아타카마 염호나 호주 그린부시스 광산, 이런 곳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바로 앨범 아래 왕관 속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타카마 염호랑 그린부시스 광산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순도 높고 가장 저렴하게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아, 생산 원가가 싸다는 거군요. 네,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때 생산 원가가 낮다는 건 이건 뭐 생존과 직결되는 초격차 경쟁력이죠. 이외에도 미국, 중국, 요르단, 전 세계 25곳이 넘는 곳에서 생산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약 70개국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플레이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실적 부분이거든요. 최근 몇 년간 리튬 가격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혹한기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리튬 가격 폭락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그냥 강타했어요. 매출과 이익률이 문자 그대로 가격 그래프랑 같이 곤두박질 쳤죠. 단기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은 그런 고통스러운 숫자들 바로 옆에 회사의 장기 전망은 거의 뭐랄까 도발적으로 보일 만큼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2027년까지 전기차용 리튬 수요가 연평균 15%씩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 회로인가요?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간극이 이 기업을 분석하는 핵심이죠. 앨범 아래 논리는 이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시장의 소음일 뿐이다. 장기적인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어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성장입니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후퇴하기 어렵고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전기차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돌아갈 다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투자를 너무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둘째, 캣젠 부문은 클린 연료 규제가 강화될수록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셋째, 특수 소재 부문은 전 세계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꾸준히 수요가 늘 거라는 계산입니다. 결국 지금의 고통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통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럼 이 회사가 그 성장통을 버텨내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찬반 토론을 시작해보죠.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앨범알이 거의 전시체제에 돌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조직부터 뜯어고쳤죠. 2024년 11월부터 기존의 사업부 중심 조직을 재무, 운영 같은 기능 중심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서 이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각 사업부의 자율성을 줄이고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해서 군사를 빼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죠. 일종의 전시내각 체제군요. 이걸 통해서 목표로 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3억에서 4억 달러라고 하니 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서 이건 가죽을 벗겨내는 수준인데요. 회사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시 지휘관의 수술 같은 겁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도 대폭 수정했어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2024년에 17억 달러였던 자본 지출, 즉 캐펙스를 2025년에는 6에서 8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 냈습니다. 자료에 나온 호주 캐머튼 3, 4호기 건설 중단이 바로 그 예시군요. 잘 나가던 시절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브레이크를 저렇게 세게 밟는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닌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미래의 성장을 위해 심어뒀던 묘목 일부를 당장의 생존을 위해 땔감으로 쓰는 셈이죠. 동시에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2024년에 전환 우선주라는 걸 23억 달러어치 발행했는데요. 전환 우선주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주식이랑 채권의 성격을 반반 섞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제일 쉬워요.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저희가 힘드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대신 나중에 저희 회사가 잘 되면 이 빚을 주식으로 바꿔서 함께 대박의 꿈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고요. 아, 당장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최근에 수익성이 낮은 정유솔루션 사업부를 한 6억 6천만 달러에 매각한 것도 핵심에 집중하고 빚을 갚아서 체력을 비축하려는 의도고요.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수비 전략은 아주 치밀하고 과감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점수를 못 내면 이길 수 없죠. 분기 보고서를 보면 결국 순손실이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찍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앨범 아래 어두운 측면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 9개월간의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10% 줄어든 37억 달러에 순이익은 6,345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전 연도에 12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적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뼈아프죠. 이익이 나지 않는 가장 큰 원흉, 범인은 역시 리튬 가격 하락이겠군요. 네, 자료 속에서 스모킹건을 찾는다면 바로 그겁니다. 호주 광산 합작 투자사인 윈드필드로부터 받는 지분 이익이 리튬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무려 71%나 급감했습니다. 71%요. 네, 이게 실적의 결정타를 날린 거죠. 게다가 앞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부 매각이나 공장 구조 조정 과정에서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아, 보고서에 영업권 손상차손이라는 항목으로 1억 8,110만 달러가 잡혀 있던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영업권 손상차손은 쉽게 말해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자산이 지금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아서 장부상 손실로 처리합니다. 라는 일종의 회계적 고백입니다. 캐머튼 공장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10억 달러의 자산 상각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장부상 손실 규모를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앨범 아래 근본적인 힘, 즉 공격력의 원천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왕관 속 보석이라고 표현하셨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강점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바로 앨범 알에 대한 장기 투자를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리튬 가격이 낮을 때는 남들보다 싼 원가로 버틸 수 있는 방패가 되고요. 리튬 가격이 높을 때는 남들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창이 됩니다. 즉,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급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자산은 돈만 있다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광산을 가졌다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효율을 더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칠레 여모에서 리튬 회수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라든지 호주 신규 공장 가동 계획 같은 것들이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원에서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살라 열대 임프루먼트 프로젝트, 이런 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같은 소금물에서 리튬을 더 많이 뽑아낼까 하는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무기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중국 의존도가 정말 높아 보이는데요. 2024년 매출의 36%가 중국 수출에서 나왔다는 이 숫자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게 앨범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시한폭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 한 나라에 달려있다는 건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관세 정책이 나올 경우에 회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앨범알의 경영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죠. 특히 원료는 호주에서 가져오고 가공은 중국에서 하는 사업 구조는 그 리스크를 더 키우는 것 아닌가요? 호주랑 중국 사이의 외교 관계에 따라서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원자재는 호주, 가공은 중국, 그리고 최종 소비 시장은 미국, 유럽. 이렇게 모두 다른 나라에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는 그만큼 끊어질 수 있는 고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최근 호주와 중국 관계가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 정세라는 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살얼음판과도 같죠. 그 외에도 글로벌 기업이라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겠군요. 각 나라마다 다른 환경 규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유럽의 리취나 미국의 TSCA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건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고 만약 과거에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오염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천문학적인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항상 안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자원기업의 숙명이지만 땅속 자원은 유한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앨범알은 세계 최고의 리튬 자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전기차 시장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잠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얼음판 같은 리튬 가격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파도를 넘어야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에 처해 있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업계 리더가 거친 단기 시장 환경을 헤쳐나가는 생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비용 절감, 투자 축소, 재무구조 개선 이런 것들은 다 이 파도를 넘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오늘 앨범알이라는 기업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기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주식 종목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의 성공은 과연 스스로의 탁월한 전략과 노력에 달려있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지정학이라는 파도에 더 크게 좌우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훌륭한 서핑보드를 만들고 타는 기술을 갖추는 것과 거대한 파도 자체를 잘 만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이 항상 문제겠죠. 앨범알의 앞으로 행보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